다음으로 네임스페이스와 스키마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배운 DTD 문서에 있어서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동일한 이름의 엘리먼트를 구분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쪽에 네임스페이스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쪽 앞에 있는 네임스페이스의 이름들은 제외하고 단순하게 태그를 이름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두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름이라는 태그는 뭐 어떤 XML이든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이름도 이름이 될 수 있지만 제품의 명도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똑같은 태그 명을 가진 것들을 하나의 문서 내에서 혼합해서 사용할 때 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싶어서 이름이라는 태그를 한번 써서 이제 김승현이라고 값을 집어넣었고, 두 번째로는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이름을 넣고 싶어서 이름이라는 태그를 넣어서 이제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두 개의 엘리먼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DTD 상에서는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큰 단점으로 떠올랐고, 두 번째 단점은 우리가 그 C 데이터, 다시 말하면 문자열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그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자료형에 대한 표현력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입력하는 것이 순수하게 문자열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고 혹은 소수점을 가진 이러한 뭐 더블이나 플로트형의 자료형일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DTD에서는 그냥 글자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해서 C 데이터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료형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없고요. 각 태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야 될 자리라도 문자열이 들어갔을 때 그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DTD 문서 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던 XML 엘리먼트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 그 문제점인데요. 자, 그래서 뭐 종속 관계가 불명확하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XML의 규칙은 그 부모 태그가 존재하고 있으면 자식의 태그는 부모 태그 내부에 존재해야 한다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시작 태그가 있으면 반드시 끝 태그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XML의 규칙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XML 엘리먼트의 규칙을 DTD 문서상에서는 앞서서 예제를 보셨다시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임스페이스와 스키마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은 앞서 보신 첫 번째 DTD 문서의 단점인 동일한 이름의 엘리먼트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이름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앞에 네임스페이스를 하나를 표시해서 얘는 제품에 대한 이름입니다, 얘는 고객에 대한 이름입니다 라는 식의 구분자를 둘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자를 둘 때 약속된 기호로 콜론이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이 콜론 앞에 적혀있는 이 글자를 보고 네임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즉 둘 이상의 XML 문서를 혼용할 때 이름 간의 혼돈을 피하기 위한, 요게 요 이름이라는 거는 요 이름이 아니고요. 그 엘리먼트 명 간의 혼돈을 피하기 위한 기술이 바로 네임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서 내부에 고객의 정보와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둘 다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스키마를 사용하시게 되면 XML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커스터머라는 것을 하나 선언을 하시고요. 이 커스터머는 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라고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문서는 로컬에 있는 문서를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원격지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문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할 때는 도메인 네임을 함께 사용해서 이 이름들 간의 충돌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http://kimsh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정한 도메인 네임이죠. 다른 도메인 네임하고 충돌만 피하면 되고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연도를 표시를 하고 실제 사용할 그 스키마에 대한 명칭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에 기술된 스키마를 추종해서 여기에 사용하는 태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제품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ML-NS, XML의 네임스페이스로 프로덕트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역시 프로덕트 인포라고 되어 있는 이 스키마를 사용해서 내용물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XML을 학습하고 계신데 이게 그 웹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뭐 반드시 이 내용물을 전체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가 뭐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네임스페이스는 이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할 때 첫 번째 프로토콜, 이 앞에 보시면 지금 제가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했죠. 그리고 나서는 웹서버 도메인 이름이라고 해서 자신만의 도메인은 전 세계적으로 충돌이 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도메인을 등록하는 기관에 딱 등록을 해보면 이미 존재하는 도메인입니다. 혹은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구별이 쉽고요. 이렇게 선언을 해두게 되면 그 어떤 XML 스키마의 선언하고도 충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것은 개발 연도를 기재함으로써 조금 네임스페이스의 선언에 대한 이제 차별성을 둔 거고요. 다음에 XML의 구체적인 이름을 지정을 함으로써 어떠한 XML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XML 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동일한 이름은 이제 구별을 했고요. 이러한 네임스페이스에 지정되어 있는 각각의 스키마를 통해서 XML을 사용하게 되는데, 스키마라는 것은 DTD와 마찬가지로 XML 문서에 사용하는 모든 구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문서입니다. 즉, DTD라는 것이 다큐먼트 타입을 데피니션 한 거였죠. 그래서 XML이라는 이 다큐먼트에 대한 타입을 데피니션 한 것이 DTD라면, 스키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DTD처럼 XML 문서에 대한 문서의 타입을 정의를 해주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이 내부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자료형들도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XML 엘리먼트의 규칙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DTD에 비해서 자료형의 표현력이 뛰어나고 XML 문서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서이다 라고 여기에 정의를 내려놓는 요 내용들이 바로 스키마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될 겁니다. 아마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 왜 DTD가 점차적으로 스키마로 변형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스키마의 목표는 자료형의 표현력이 DTD보다 풍부해야 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로 스키마가 나타나게 된 거고요. 두 번째, XML로 표현되고 엘리먼트가 계층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스키마의 첫 번째 목표였죠. 세 번째, 많은 종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DTD는 실제 문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스키마로 변경이 되면서 XML 표현 양식, 엘리먼트의 계층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DTD처럼 설계가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DTD가 복잡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DTD는 간단한데 그렇게 간단한 것처럼 표현이 되되 위에 있는 요 내용들을 다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니까 DTD를 포용하는 개념이 될 겁니다. 다음에 시스템의 자원을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해야 한다. 이건 뭐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스키마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XML 문서의 루트 엘리먼트를 다음과 같이 정해야죠. XML 버전은 뭐고, 인코딩은 뭐고, 스탠더론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 문서 유형 선언, 이러한 XML 선언부를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DTD 사용할 때 문서 유형 선언이라는 것을 했었죠. 여기에서 무엇을 지정했었냐면 DTD를 직접적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DTD를 참조하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 문서 유형 선언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 DTD를 사용 안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프로세싱 지시자. 요거는 화면 구성에서 화면에 표시될 때 어떻게 표시될 건지, 이제 그러한 부분, 이제 처리 지시자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DTD를 사용하나 스키마를 사용하나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문서 유형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 DTD 대신에 이 문서를 어떻게 해석할지,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부분이 루트 엘리먼트에 XML 네임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를 먼저 선언해 두는 겁니다. 요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외우시면 됩니다. XML 네임스페이스 XSI라고 하는 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XSI에 우리가 스키마 인스턴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스키마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반드시 XSI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셔야 되고요. 이 뒤에 있는 URL은 이미 이 스키마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W3C
다시 말하면 월드와이드 웹의 컨소시엄에서 정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명이 w3.org로 되어 있고요. http://w3.org에 2001년도에 이 스키마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XML 스키마 인스턴스라고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문서를 작업할 때 자동적으로 제너레이션 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키마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문서 유형 선언을 하듯이 뭐가 필요하냐면 스키마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SI의 no namespace 스키마 로케이션이 어딨냐, 어떤 스키마를 참조하면 되겠느냐, 요 문서 유형 선언하고 똑같은 겁니다. DTD 지정하듯이 여기서 스키마를 지정하는 겁니다. 요것도 요 앞에 적혀 있는 글자는 약속된 단어이기 때문에 쓰시면 됩니다. no namespace 스키마 로케이션 하고 또 그냥 일반 스키마 로케이션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구분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스키마 로케이션에 우리가 만든 스키마 문서 URI, 다시 말하면 로컬에 있으면 그냥 로컬 경로를 적으시면 되겠죠. 해서 URI를 적어주시면 일단 루트 엘리먼트에서 난 이제부터 스키마 쓰겠습니다 라고 지정한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루트 엘리먼트 내부에서 XML 자식 엘리먼트들을 쫙 선언해 주시고 이제 루트 엘리먼트를 닫아 주시면 바로 여기에 이 내부, 이 XML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요 스키마를 밸리데이션 개념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지정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정된 스키마 문서의 내용물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바로 요 아래쪽에 있는 스키마, 다시 말하면 XSD, XML 스키마 데피니션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의 문서 형식은 XML 버전, 얘도 역시 XML 규칙을 따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DTD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XML 선언부가 우선적으로 나타납니다. 버전, 인코딩, 뭐 이건 다 똑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키마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다라는 부분을 XS의 스키마라고 지정을 해두고요. XS 스키마, 요거 이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지금부터 정의할 스키마입니다 라고 해서 루트 엘리먼트를 하나 잡아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ML 네임스페이스의 XS라는 것은 이 앞에 XSI라는 것은 XML 스키마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직접 여기 쓰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XS라는 것은 XML 스키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XS, 다시 말하면 XML 스키마라는 부분은 이렇게 제가 지금 정의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정의된 것이 바로 밸리데이션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렵죠?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DTD로 문서 유형 선언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우리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을 적어서 여기에 밸리데이션 할 스키마 문서명을 적습니다 라는 게 가장 첫 번째 XML에서 할 일이고요. 두 번째, 스키마에서 할 일은 스키마를 정의하기 위해서 루트 엘리먼트를 선언해 놓고 요 안에서 스키마를 직접 지정을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주된 골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외부 XML 스키마 문서를 참조할 수도 있고 새로운 엘리먼트 및 속성을 선언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네요. 자, 얘를 직접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6번째 예제까지 만들었으니까 7번째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New에서 XML 문서를 XML 파일을 하나를 만들고요. 자, 이 XML 문서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은 뭐 닥타입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서 유형 선언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저거는 필요합니다. 뭐 프로세싱 지시자는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루트 엘리먼트를 정하는데, 나는 예를 들어 person이라고 하는 루트 엘리먼트를 하나 딱 정하고 싶어요. 근데 이 person이라는 것이 나중에 밸리데이션 상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이 루트 엘리먼트에 대해서 XML 스키마 인스턴스라는 것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XML NS 네임스페이스는 XSI는
http://w3.org에 있는 2001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했고요. XML, SCHEMA, 스키마, INSTANC, 인스턴스라고 해서 그 XSI, 다시 말하면 XML 스키마를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이제 XML을 정의하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요 정의된 것들은 전부 다 스키마로서 판단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고요. 여기에 그 우리가 XSI에 대한 노네임스페이스죠. XSI에 대한 노네임스페이스 SHM의 스키마 로케이션 대소문자가 여기에 N자의 대문자, S의 대문자, L의 대문자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노네임스페이스 스키마 로케이션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문서 파일, 저는 뭐 seven sevens.xsd라는 문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자, 요 문서를 참조를 해서 여기에 내용부의 XML들을 지금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정의한 거고, 바로 요것이 예전에는 닥타입,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닥타입으로 지정된 DTD 문서의 형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XSD라는 문서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sevens.xsd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XSD 스키마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seven sevens.xsd 자, 라고 만들면, 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XML이라고 해서 선언부가 최초로 나오고, 두 번째 XML 스키마라고 그랬죠. 그 스키마를 선언하는데 얘는 XML 네임스페이스를 XS라고 사용을 한다. 그리고 얘는 2001년도 XML 스키마를 참조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서를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요 XML 요 스키마라는 이 영역 자체는 바로 누구를 참조하느냐? 바로 요 XSD를 참조해서 요 내부에 정의된 것을 기반으로 얘는 밸리데이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선 아셔야 되는 거는 그 XML에 대해서야 뭐 이미 배우셨으니까 XML 자식 엘리먼트들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그냥 만드시면 되잖아요. 자, 여기에 뭐 XML에 대해서 펄슨이면 뭐 name, 뭐 first, 그 다음에 first는 last, 뭐 이렇게 만드시면 될 거고, h9은 어드레스, 포스트는 111-2. 자,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뭐 XML은 구성이 끝나버렸잖아요. 이렇게 구성 끝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도록 요 sevens.xsd라는 요 영역만 정의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ML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닥타입을 선언했느냐, XML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스키마를 지정했느냐, 뭐 이러한 차이로 이제 구분을 해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XS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